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판타지, 동화가 생각이 나죠. 네, 이 책은 꿈을 파는 백화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재가 굉장히 신선합니다. 현실에서도 꿈을 파는 거를 들어보기는 했는데, 그거는 이제 상대방의 꿈이 실제로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사는 거고, 이 책에서 나오는 백화점은 정말 그 상업적으로 그 꿈을 설계하는 제작자가 따로 있어서 꿈을 제작해서 팔고, 소비자는 그에 관련된 꿈을 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조금 그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진짜 조금만 읽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일단은 소재가 진짜 너무 신선했고, 발상도 특이했고, 중간중간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책 중간에 이제 트라우마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진짜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저처럼 위로와 감동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쁜 동화를 읽는다는 생각으로 읽었는데, 읽다 보면은 또 인생에 대한 깨달음도 얻을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일단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 처음에 이제 작가의 말이랑 프롤로그가 있는데, 그거는 건너뛰고 첫 단락부터 읽어드릴게요. 프롤로그는 그냥 페니가 달러구트라는 백화점 사장을 만나서 취직을 하는 내용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달러구트 꿈 백화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니는 첫 출근길부터 헐레벌떡 뛰고 있었다. 콧등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합격한 기념으로 가족들과 1차로 회포를 푼 데다가 이어서 새벽녘까지 친구들과 전화로 수다를 떠느라 늦잠을 자버린 것이다. 특히 아쌈은 자신이 건네준 책이 면접에서 얼마나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계속해서 듣고 싶어 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대답했더니 달러구트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오, 신이시여. 내가 준 책이 결국 페니의 당락을 갈랐구나. 바로 내가 준 책이 말이야. 페니는 거하게 한턱 내기로 약속을 하고 나서야 겨우 전화를 끊을 수 있었다. 오늘따라 거리는 마을 주민들이며 잠든 손님들로 북새통이었다. 페니는 뛰느라 어깨를 부딪힌 사람들에게 연신 미안하단 말을 남기며 인파 속을 헤치며 나아갔다. 꿈 백화점 바로 뒷골목까지 뛰어와서야 페니는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다. 다행히 지각은 면할 것 같았다. 구운 과일의 그윽한 향기와 고소하게 우유 끓이는 냄새가 골목 전체에 가득했다.
페니는 일어나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과일 꼬치라도 하나 먹을 수 있을까 하고 기웃거렸지만 줄이 너무 길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뒷골목의 푸드트럭 요리사는 구름대같이 몰려든 사람들을 보고 혀를 내둘렀다. 그는 한 손으로는 그릴에서 구워낸 과일 꼬치를 뒤집고 한 손으로는 커다란 솥에 들어있는 국자를 휘휘 저었다. 솥 안에는 살짝 노르스름한 양파 우유가 펄펄 끓고 있었다. 따뜻할 때 마시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의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인기 메뉴였다. 푸드트럭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머그잔에 담긴 양파 우유를 홀짝거리고 있었다. 나이가 지극한 손님들은 노곤한 표정으로 만족스럽게 마시고 있는 반면에 꼬마 몇몇은 한 모금 마시더니 죽을 상을 했다. 한 꼬마는 바닥에 우유를 일부러 질질 흘리고 있었다. 바닥을 더럽히면 안 돼요. 어디선가 나타난 녹틸 루카가 털복숭이 아빠를 내저으며 페니와 꼬마들 사이를 가로막았다. 아쌈보다 덩치가 훨씬 작은 그 녹틸 루카는 투덜거리며 바닥에 흘린 우유를 닦기 시작했다. 페니는 양말이 젖을까봐 얼른 자리를 피했다. 편하게 뛰기 위해서 오늘은 신발을 신지 않고 나왔던 것이다.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는 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잠든 손님들이 대부분 신발을 벗고 오기 때문에 길거리도 실내처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당연했고 언젠가부터 주민들도 잠깐 외출할 때는 양말만 신고 다니기 시작했다. 다만 대대로 신발을 만들어 팔던 레프라운 요정들은 때 아닌 위기를 맞았다. 사람들이 새 신발 대신 새 양말을 사는 빈도가 늘어나자 요정들의 신발 가게는 자연스럽게 매출이 떨어지게 됐던 것이다. 그때 레프라운 요정들은 과감하게 꿈 제작 사업에 뛰어들어서 사업 영역을 넓히기 시작했다. 페니가 아쌈에게 들은 소식에 따르면 사업을 확장한 뒤에 매출이 1000% 이상 상승했다고 한다. 충분히 신빙성이 있었다. 레프라운 요정들의 신발 가게는 원래 가게세가 저렴한 변두리에 있었는데 얼마 전에 사거리 중심가인 이곳으로 확장 이전을 했던 것이다. 페니는 꿈 백화점 바로 옆에 있는 레프라운 요정들의 가게를 지나며 쇼윈도를 흘끗 보았다. 쇼윈도에는 커다란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안내문 말고도 덕지덕지 붙여놓은 상품 포스터들 때문에 가게 내부는 잘 보이지 않았다. 날개 달린 신발, 바람처럼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스케이트, 우아하게 헤엄칠 수 있는 특수 오리발이 필요하신 분은 가게 안으로 들어오세요. 레프라운 요정만의 기술이 집약된 하늘을 나는 꿈, 빠르게 달리는 꿈, 헤엄치는 꿈을 구매하실 분은 바로 옆 꿈 백화점의 3층 코너를 방문해 주세요. 아빠, 날개 달린 신발 사주세요. 저런 건 고장이 잘 나. 신발은 자고로 다른 기능 없이 밑창이 튼튼한 게 최고야. 으앙, 바닥에 드러누워 버릴 거야. 신발 가게 앞에서 실랑이를 하는 아빠와 딸을 지나 페니는 드디어 오늘부터 일하게 될 꿈 백화점 앞에 섰다. 페니는 가방에서 단화를 꺼내 신고 손바닥만한 거울로 얼굴에 더러운 게 묻지는 않았는지 요리조리 살폈다. 오늘따라 차분한 단발머리, 작은 코에 서글서글하게 큰 눈, 인상은 이만하면 나쁘지 않다. 급하게 오느라 블라우스 다림질을 깜빡한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페니는 가게 안으로 첫 발을 내딛자마자 어마어마한 인파의 손님들 틈에 섞여들었다. 로비 중앙의 프런트에서는 직원이 마이크에 대고 안내 방송을 하고 있었다. 어제 정신없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던 그 중년의 여자 직원이었다. 외부 손님들께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외부 손님들 한정으로 요금은 전부 후불입니다. 직원에게 꿈을 받으셨으면 곧장 나가시면 됩니다. 거기 도지콤 남매, 너희는 돈부터 내고 가야지. 이리 와. 죽은 개 투성이 어린 남매가 몰래 뒷문을 빠져나가려다 터덜터덜 프런트로 돌아오고 있었다. 페니는 달러구트의 사무실로 가야 하는 건지 직원용 앞치마부터 갈아입어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웠다. 오도 가도 못하고 손님들 틈바구니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낚아채듯 페니의 옷자락을 잡고 프런트 안쪽으로 쑥 밀어 넣었다. 반가워. 오늘부터 일하게 된 신입 맞지? 여기서 일하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거야. 특히 오늘처럼 손님이 몰리는 날에는. 안내방송을 하던 중년의 여자 직원이 페니를 보고 방긋 웃으며 말했다. 난 웨더, 1층의 매니저야. 직급 따윈 걸리적거리기만 할 뿐이니까 그냥 웨더 아주머니라고 불러도 좋아. 내 또래의 딸과 누뚱이 아들이 하나 있고 여기서 일한 지는 30년이 넘었어. 이 정도면 내 소개로 충분하겠지? 그녀는 인상이 밝은 데다 성격도 시원시원했다. 다만 지금은 많이 지쳐 보였다. 그녀의 붉은 곱슬머리는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고 목소리에도 칼칼한 쇳소리가 섞여 나왔다. 안녕하세요, 웨더 아주머니. 저는 이번에 신입으로 들어온 팬이라고 해요. 저 혹시 뭐부터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달러구트가 네가 온다고 안내해 주라고 했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 백화점은 1층부터 5층까지 다른 장르의 꿈을 팔고 있어. 1층은 신경 쓸 것 없어. 나와 달러구트, 그리고 다른 시간대에 일하는 베테랑 직원들이 손님들을 상대하고 있거든. 1층에는 특별히 귀한 꿈들만 취급하기 때문에 신입은 잘 받지 않지. 일단 넌 2층부터 5층까지 돌아다니면서 그 층의 매니저들을 만나면 돼. 가서 층별 안내를 듣고 몇 층에서 일하고 싶은지 알려주렴. 모든 층의 매니저들이 널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면 다시 집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지만. 페니가 잔뜩 긴장해서 눈을 거북이처럼 끔뻑거리자 웨더 아주머니가 손사래를 쳤다. 농담이야. 아주머니는 더운지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옆으로 훅 던졌다. 에어컨을 틀고 있는데도 셔츠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자, 어서 가봐. 난 손님들을 안내해야겠어. 오늘은 정말 손님이 너무 많네. 페니는 프런트 밖으로 빠져나왔다. 프런트 쪽에 몰려든 손님들 때문에 외도 아주머니의 모습은 금세 보이지 않게 되었다. 대신 아주머니의 쉰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다. 손님, 옛 친구를 만나는 꿈은 어떠세요? 2층 추억 코너에 딱 하나 나왔어요. 네? 어떤 친구가 나오냐고요? 그건 저도 모른답니다. 아마도 손님 기억 속에 있는 어릴 적 친구 중 한 명이 나올 거예요. 몰디브에서 3박 4일 휴가 보내는 꿈은 들어오자마자 다 팔렸어요. 손님, 그건 다른 손님께서 예약하신 꿈이에요. 포장을 뜯으시면 안 돼요. 척 데일의 오감이 번쩍 야릇한 꿈 시리즈는 아까
사춘기 손님들께서 우르르 몰려와서 다 사가셨어요. 전층 전량 매진 임박입니다. 페니는 아주머니의 처절한 목소리를 뒤로하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이미 줄 서 있는 손님들로 가득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할 것 같았으므로 페니는 달러구트의 사무실 쪽 계단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달러구트에게 들러서 인사를 할까 잠깐 고민했지만 사무실 문 앞에 잠시 자리 비움이라고 대충 끄적인 종이가 붙어 있었으므로 나중으로 미루기로 했다. 달러구트의 프린터는 아직 고장이 나 있는 것 같았다. 나무 계단은 층고가 워낙 높아서 겨우 2층까지 올랐을 뿐인데 허벅지 근육이 저릿했다. 페니는 앞으로 일하는 동안 부지런히 계단으로 다니면 따로 운동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했다. 2층은 한눈에 보기에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단조로운 목재 인테리어에 똑같은 간격으로 배치된 핀 조명, 진열장이 놓인 간격도 자로 잰 듯 일정했다. 상품이 다 팔렸는지 진열장은 대부분 텅 비어 있었는데 남은 상품들은 흐트러짐 없이 일정한 각도로 놓여 있고 상자의 장식용 리본은 양쪽 매듭이 완전히 똑같은 크기가 되도록 묶여 있었다. 앞치마를 두른 직원들은 진열장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며 손님들이 상품을 구경하고 제멋대로 내려놓을 때마다 불안한 듯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1층에는 아주 고가의 인기 상품 또는 한정판, 예약 상품들만을 소량 취급하는 데 반해 2층은 좀 더 보편적인 꿈들을 판매하고 있었다. 2층은 일명 평범한 일상 코너로 소소한 여행이나 친구를 만나는 꿈 또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꿈 등을 판매하는 곳이었다. 페니가 서 있는 계단 바로 앞쪽에는 추억 코너라는 팻말이 붙은 진열장이 있었다. 진열장 안에는 고급스러운 가죽 케이스로 포장된 케이스에는 개봉 시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었다. 꿈 몇 개만이 남아 있었다. 상품을 구경하던 손님이 지나가던 2층 직원을 불러 물었다. 이 꿈은 뭐죠? 그건 어린 시절의 추억이에요. 좋아하는 추억들 중에 하나가 꿈에 나온답니다. 어떤 분이 꾸시는지에 따라서 내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제 경우에는 어머니 무릎을 베고 귀청소를 받는 꿈이었죠. 어머니의 향기와 나른한 감각까지 훌륭한 꿈이었습니다. 직원이 허공을 응시하며 꿈결 같은 표정을 지었다. 그럼 이거 주세요. 여러 개 사도 되나요? 그럼요. 많은 손님들께서 하룻밤에 두세 개씩은 가져가신답니다. 페니는 까치발을 들고 층 전체를 둘러봤다. 2층의 매니저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모던한 침실처럼 꾸며진 구석의 코너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페니는 그들의 대화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조심 다가갔다. 매니저를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허리춤에 앞치마를 두르고 숫자 2가 각인된 은빛 브로치를 달고 있는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한 남자만 고급 재킷을 차려입고 가슴에 브로치를 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강단 있고 야무진 인상을 풍겼다. 왜 못 사게 하는 거예요? 매니저와 얘기를 나누던 젊은 남자 손님은 당황해서 따져 묻고 있었다. 지금 잡생각이 많으신 것 같은데 꿈은 다음에 구입하시는 게 어떨까요? 꿈의 선명도가 떨어진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숙면하시는 게 좋죠.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 경험상 손님의 경우에는 99% 꿈을 꾸는 도중에도 잡생각이 끼어들 거거든요. 전혀 다른 내용이 되어버려요. 옆 골목에서 파는 양파 우유가 굉장히 고소하답니다. 숙면에도 도움이 되지요. 드시고 푹 주무시는 게 좋겠어요. 남자 손님은 꿍얼거리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버렸다. 매니저로 보이는 남자는 손님이 놓고 간 꿈상자를 집어서 손수건으로 살짝 문지르더니 각을 맞춰 진열장에 다시 올려놓았다. 저기 혹시 2층의 매니저님이세요? 페니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다. 각 잡힌 바지주름, 티끌 하나 묻지 않은 구두, 정성스럽게 손질한 코스염, 짧아서 따로 손질할 필요가 없는데도 헤어젤을 발라 최대한 넘긴 헤어스타일이 다가가기 어려운 인상을 주었다. 맞아. 내가 매니저인 비고 마이어스라네. 자네는 신입인가? 아, 네. 팬이라고 해요. 어떻게 아셨어요? 페니는 자기 얼굴에 풋내기, 얼뜨기라고 적혀 있기라도 한 걸까 싶어 손으로 볼을 감싸쥐었다. 보통 손님들이 나한테 먼저 말을 거는 경우는 없거든. 항상 다른 직원들한테만 말을 걸지. 사람들이 날더러 다가가기 힘든 인상이라고 하더군. 나야 뭐 상관은 없지만 아무튼 손님도 아니고 내가 아는 직원도 아니니 필시 새로 들어온 직원이겠거니 생각했지. 마이어스 매니저는 팔짱을 끼고 깐깐한 표정으로 페니를 다시 보았다. 그래, 층별 견학을 온 거로군. 그러고 보니 우리 주인장께서 미리 이야기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좋아. 우리 층에 대해 궁금한 게 있나? 페니는 리본 양쪽 매듭을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크기로 묶을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했지만 꾹 참고 두 번째로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방금 그 손님에게는 왜 꿈을 팔지 않으신 거죠? 좋은 질문이야. 마이어스는 팔짱을 풀고 상품 진열장을 어루만졌다. 2층에 있는 모든 꿈은 내가 하나하나 직접 검수해서 들여온 최상의 작품들이야. 난 이렇게 좋은 꿈들을 손님들이 멋대로 사가서는 에이, 개꿈이네 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제일 듣기 싫어. 반드시 기억해도 아무한테나 팔면 꿈값을 못 받아. 페니는 외부에서 온 손님들로부터 후불로 꿈값을 받는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것은 아직 몰랐으므로 알아듣는 척 고개만 끄덕였다. 요즘 신입사원들은 자기소개서 나부랭이랑 달러구투님과 간단한 면접만 치르고 들어온다지? 마이너스가 혼잣말하듯 비아냥거렸다. 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참 황당하군. 난 2층 직원들을 뽑을 때 내 선에서 한 번 더 시험을 치를 생각이야. 꿈의 불확실성과 불연속적인 속성, 유연하고도 위태로운 이 상품들은 적당한 수준의 지식으로는 다룰 수가 없지. 그렇고 말고 난 대학에서도 꿈의 영상 연출학과 꿈의 뇌과학을 복수 전공했어. 학술 잡지에도 내 논문이 여럿 실렸지. 그리고 그 지식이 일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어. 웨더는 달러구트와 일한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1층의 매니저 자리를 꿰찼지만 말이야. 나는 오로지 실력으로 2층의 매니저 자리에 올랐다고. 이게 단순히 내가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하나? 아니요.
정말 대단하세요. 페니는 마이너스가 낸 시험 문제를 풀면서까지 2층의 직원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마이너스도 페니의 마음을 눈치챘는지 그녀에게서 한 발자국 물러나며 직원들에게 소리쳤다. 자, 3열 진열장에 남은 물건은 1열로 옮기고 신속하게 움직이자고. 네. 비고 마이어스의 한마디에 2층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린넨 앞치마는 방금 다린 듯 매끈했다. 페니는 괜히 블라우스의 구겨진 끝을 잡고 팽팽하게 만들려고 애쓰면서 3층으로 가는 계단으로 발길을 옮겼다. 3층은 2층보다 훨씬 경쾌한 분위기였다. 벽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상품 포스터들은 색감이 절묘하게 어우러져서 트렌디한 벽지처럼 보였고 스피커에서는 유행하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상품을 설명하는 직원들은 물론이고 꿈을 사러 온 손님들도 들떠 보였다. 직원 한 명은 연분홍색 하트 모티브가 주렁주렁 달린 화려한 꿈 상자를 손에 들고 손님에게 열심히 꿈을 권하고 있었다. 척 데일의 야릇한 꿈 시리즈는 늘 매진이에요. 대신 키스 그루어의 꿈은 어떠세요? 운이 좋으면 좋아하는 사람과 근사한 곳에서 데이트하는 꿈을 꿀지도 몰라요. 손님이 관심을 보이자 직원이 들릴 듯 말 듯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손님 컨디션에 따라 전혀 생뚱맞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요. 3층의 직원들은 자유분방했다. 앞치마도 각자의 입맛대로 리폼해서 입고 있었다. 레이스를 붙여서 공주풍 앞치마로 만든 사람도 있었고 좋아하는 꿈 제작자의 사진이 프린트된 배지를 달아놓은 사람도 있었다. 진열장에 꼬마 전구를 교체하는 직원은 앞치마에 커다란 주머니를 꿰매달아 초코바를 불룩하게 넣고 다녔다. 페니는 아까부터 2층의 매니저가 누구인지 눈으로 쫓고 있었지만 특별하게 다른 옷차림을 했다거나 경력이 오래돼 보이는 직원이 눈에 띄지 않았다. 페니는 평범한 린넨 앞치마를 입고 진열장을 닦고 있는 직원에게 다가갔다. 실례지만 2층의 매니저는 어느 분이죠? 전 신입사원이고 층별 견학을 하러 왔어요. 어머나, 신입사원? 매니저는 나예요. 내 이름은 모그베리. 3층의 매니저예요. 자신을 모그베리라고 소개한 여자는 다른 일반 직원들과 똑같은 옷차림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짧고 구불구불한 머리를 조여 묶고 있었는데 잔머리가 사방으로 튀어나와 있었다. 페니는 꾸벅 인사를 했다. 모그베리는 매니저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 보였다. 양쪽 볼에 발그레한 홍조도 어려 보이는데 한몫하는 것 같았다. 펜이라고 합니다. 달러구트님의 지시를 받고 3층을 견학하러 왔어요. 얘기는 미리 들었어요. 3층에 온 걸 환영해요. 모그베리가 생글생글 웃으며 반겼다. 여긴 획기적이고 액티비티한 꿈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페니, 잠깐 실례할게요. 저기요, 손님. 찾으시는 물건 있으세요? 모그베리는 이야기를 하다 말고 근처를 맴돌고 있는 손님에게 말을 걸었다. 꿈 취향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적당한 걸로 찾아드릴게요. 손님은 짧은 스포츠 반바지에 목둘레가 가슴팍까지 늘어난 러닝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쯤 되어 보였다. 그는 조금 추운 듯 양쪽 팔을 연신 비벼댔다. 전 주목받는 꿈을 꾸고 싶어요. 세상이 제 중심으로 돌아가는 내용이면 더 좋고요. 지난번에는 학교 축제에서 끝내주게 랩을 해서
전교생이 제 사인을 받고 싶어하는 꿈을 꿨었는데 힙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남은 물건이 많지는 않은데 여기 SF 영화 시리즈는 어떠세요? 요즘 히어로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꿈에서 새빨간 강철 영웅이나 힘이 아주 센 초록 괴물이 될 수도 있죠. 셀린 글럭은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쓰는 꿈 제작자니까 몰입이 아주 잘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히어로 영화를 보고 왔는데 좋아요. 하나 주세요. 모그베리는 또 한 건 했다는 듯 흡족하게 웃었다. 손님은 받아든 상품을 옆구리에 끼고 다른 상품도 구경하기 위해 반대편으로 사라졌다. 페니는 손님이 사라진 방향을 쳐다보고 있다가 문득 레프라운 요정들의 신발 가게를 지나며 읽었던 안내문을 떠올렸다. 레프라운 요정들의 하늘을 나는 꿈도 3층에 있다고 하던데 다 팔렸나요? 시종일관 밝았던 모그베리의 인상이 찌푸러졌다. 그녀는 입술을 뾰로통하게 내밀고 말했다. 하늘을 나는 꿈이야 늘 매진이죠. 그런데 그거 알아요? 레프라운 요정놈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난 말이에요. 원래 신발만 만들던 꼬맹이들이 꿈 사업에 갑자기 뛰어든다고 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가끔 두 발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져서 꼼짝도 못하는 꿈을 박스에 섞어서 보낸다니까요. 그런 게 뭐 장사 수완이라나. 그렇게 해야 꿈값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지 뭐예요. 내가 몇 마디 했더니 글쎄 자기들만 날아다니는 꿈은 만들 수 있으니 물건 끊기고 싶지 않으면 참견하지 말라더군요. 나 원참 어이가 없어서. 페니는 꿈값에 관한 공부를 미리 해두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발이 무거워지는 꿈을 팔면 왜 꿈값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걸까? 페니는 당초에 무슨 얘기인지 짐작하기 힘들었다. 서점에서 후불로 치르는 꿈값의 경제학이나 꿈 팔아서 내 집 마련 따위의 경제서적을 보긴 했지만 좀처럼 읽을 엄두가 나질 않았었다. 페니는 셈이나 돈을 만지는 일에는 젬병이었다. 그녀는 모그베리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괜히 멍청해 보이는 인상을 주었다가는 어느 층에서도 일할 수 없게 될까 두려웠으므로 오늘은 참기로 했다. 달러구트님은 너무 물러 터진 것 같아요. 난 레프라운 요정들과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봐요. 3층 매니저인 모그베리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못마땅한지 점점 심하게 투덜댔다. 그녀가 흥분해서 침을 튀기며 말할 때마다 꼬불꼬불한 잔머리가 정수리 부근에서 용수철처럼 뿅뿅 튀어나오고 있었다. 이제 묶여있는 머리보다 튀어나온 머리카락이 더 많을 지경이었다. 페니는 모그베리의 투덜거림이 점점 길고 지루해지자 슬슬 4층으로 피신하기 위해 빠져나갈 틈을 살폈다. 때마침 모그베리가 지나가는 다른 직원을 붙잡고 레프라운 요정들에 대한 헌담을 들어놓기 시작했으므로 페니는 자연스럽게 3층을 떠날 수 있었다. 페니는 내심 4층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4층은 낮잠용 꿈을 판매하는 곳이었는데 얕은 잠을 많이 자는 동물들이나 하루 종일 잠만 자는 아기 손님들이 많기로 유명했다. 즉, 귀여운 손님들에게 둘러싸여 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했던 곳이다. 페니는 설레는 마음으로 4층에 발을 내디뎠다. 역시나 귀엽고 앙증맞은 손님들이 간혹 보이긴 했지만 다 큰 어른들이나 사나워 보이는 동물들도 꽤 있어 상상했던 아기자기한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4층은 다른 층보다 층고가 낮았다.
진열장들의 높이도 발목까지 겨우 올 정도로 낮은 것들이 많아서 마치 돗자리를 잔뜩 펴놓고 물건을 판매하는 거대한 플리마켓에 온 것 같았다. 페니는 통로를 가로막은 채 드러누워 있는 나무늘보 손님과 나무늘보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까르르 웃고 있는 아기 손님을 피해서 벽 쪽으로 섰다. 발밑에 판매대에는 주인과 노는 꿈이라는 팻말이 붙여 있었다. 털이 뭉텅뭉텅 빠진 늙은 개 한 마리가 바짝 엎드려서 코를 킁킁거리며 신중하게 꿈을 고르고 있었다. 페니는 손님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옆으로 살짝 물러났다. 바로 그때